오늘도 조금 이제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지수는 만회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하락 종목 수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보유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별로 오른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하게 좀 밀렸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너무 많으니까 약간 두서없이 뭐 요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해요.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손실이실 때 대응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또 압축적으로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적은 부분에서라도 조금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맞던 틀리던 간에 저의 뷰를 또 명확하게 제시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도 이제 시황적으로는 조금 깊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타이틀을 악재 중심을 지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악재 중심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지난다는 거니까 끝났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최악의 구간은 넘어서고 있다 정도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이슈를 한번 보면 21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흔들렸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낙폭을 만회하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협상이 지금 재개가 됐죠. 오후 4시부터 협상을 재개한다고 했으니까 이 방송이 시작되는 현 시간에는 협상을 아마 한창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늘 방송이 아마 끝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노조가 이 부분까지 보고 총파업 돌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파업을 한다고 해서 협상을 이제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파업이 되는 중에도 할 수 있고 일단 내일 하는 거니까 오늘 밤에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협상이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 현재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확보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하락장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호재로서 조선주나 아니면 원전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좀 많이 묻혔어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허가가 좀 필요합니다. 핵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농축해서 핵무기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을 때 한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며칠밖에 안 돼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뭐 식량이나 이런 것만 해결이 된다면 몇 개월까지도 자망을 할 수 있고 이동 속도도 일반 잠수함 대비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본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주와 원전주에는 분명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 HD 현대중공업 뭐 일부 종목 빼고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반도체를 보면서 하는 생각은 요 이슈도 영향을 미쳤던 게 삼성전기가 AI 반도체 핵심 부품 1.5조 MLCC를 수주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사막 콘덴서까지 오늘 MLCC 관련주가 셌는데 이게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센터의 밀집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반도체를 더 세밀하게 많이 쌓아서 꾸겨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전압을 조절해줄 콘덴서, MLCC가 필수고 특히 MLCC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만 데이터 센터용 초소형 MLCC를 만드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무라타 제작소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의 이런 영향력,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는 거고 유리기판 시대가 오면 이 MLCC가 유리기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MLCC에 대한 경쟁력은 또 그만큼 크죠. 요 이슈 때문만은 아닌데 여전히 반도체는 살아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오늘도 보면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 흐름이 엇갈렸죠. 강한 건 강하고 약한 건 약했는데 어느 시장에서도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강한 종목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반도체는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섹터구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빅2가 됐든 반도체 빅2는 기본으로 어느 정도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부장도 조금씩 하락할 때마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떠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또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하락하니까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많이 밀렸으니까 내일도 반대매매가 또 쏟아질 겁니다. 그럼 장 초반에는 이게 코스닥 지수를 압박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조금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바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신용 물량이 큰 종목, 이런 종목군들은 무조건 주의하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도 종목 교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핵심은 이건데 이거를 지금 제가 3일 연속 보여드려요. 월요일 날 보여드렸고 화요일 보여드렸고 오늘 또,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시장의 하락은 외국인 매도가 촉발한 거기 때문에 이 외국인 매도가 언제 진정될 것이냐, 거기서부터 지수의 하단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주니까 혹은 올라주니까 외국인 비중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않았죠.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좀 줄었어요. 크게는 아니고 49.43까지 계속 올라오다가 39.43까지 올라오다가 39.33으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지수가 내려가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거고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스권에 대한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랑은 반대예요. 원래는 외국인의 매도가 막 쏟아지면서 지수가 내려가면 추세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수가 밀린다는 건 뭐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밀려서 외국인의 비중이 줄어들면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때 지수의 바닥을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버텨주면 지수의 하단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게 역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습니다만 평소보다는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모습 정도는 나오지 않았나. 물론 수급에 대한 추적은 내일까지도 해야겠지만 일단 넥스트레이드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도 괜찮고 선물이. 그래서 그런 영향도 같이 받아서 올라가는 거라서 내일은 또 외국인 비중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매도 압력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 개인의 매수 여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예탁금을 보면 어제 기준으로 조금 줄었죠. 132조가 126조로 줄었습니다. 물론 100조 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예수금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130조 원 이상에서 5월 이후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5월 6일 이후로 계속 130조 위에 있었잖아요. 네, 120조대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네, 이러면 매수 여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살짝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을 보면 18일 기준으로는 6%,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반대매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투자자 예탁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기조적으로 줄어서 120조 원도 이탈되고 한다. 그럼 수급의 힘이 좀 약해질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추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특징 섹터는 오늘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MLCC, 앞서 언급드렸던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코칩이란 종목이 삼성전기와 또 엮이면서 MLCC 관련 주로 급등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여전히 떠나서는 안 되는 섹터다. 그게 기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생각은 들고요. 광통신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찍은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안 죽는 것 같아요. 빛과전자, 대한강통신, RF 머티리얼즈는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올라왔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광통신은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서는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이제 진원생명과학이나 수전택 이런 종목이 최근에 계속 올라오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한타 바이러스 이슈도 있고 요즘에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고 노로바이러스 확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그 바이러스의 확산도 중요하기는 한데 아마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반등을 본격적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테마들은 살짝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급들이 어쨌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나 개별적인 섹터에 수급을 좀 쏟아넣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개별주니까 어디까지나 여전히 백신 방역 관련된 종목은 트레이딩이다. 투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스페이스 X 관련주가 많이 밀렸죠. 스페어, 세아베스틸지주, 아주 IB 투자. 근데 제가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1단계로는 지분 보유주, 2단계로는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인데 이 1, 2단계 종목 다 지금 밸류 부담이 좀 있어서 트레이딩 정도로 본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3단계, 국내 우주항공의 재평가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는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 관점으로도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뷰입니다. 지금도 그 뷰는 저는 흔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1, 2단계 수혜주들은 여전히 좀 주의가 필요하고 3단계, 그러니까 국내 우주항공 재평가 수혜주는 여전히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스타쉽 발사 연기가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는 근데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선이라는 게 발사할 때 그 테스트 과정이 정말 너무 많고 되게 세밀합니다. 정말 살짝의 이제 오차나 아니면은 불균형이나 오류가 있어도 발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발사했을 때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발사할 때 되게 꼼꼼하게 하고 누리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연기가 되는 게 자주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연기가 뭐 한 달 연기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연기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은 또 발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게 발사에 성공하면 우주 태양광과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투자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전에 한번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 보면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 예정. 요것도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뒤에 이제 이주연 이사님이나 아니면 김영철 대표님이 미국 증시는 또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하죠. 실적은 무조건 잘 나올 겁니다. 네, 잘 나올 건데 네, 그 뒤에 그 시장의 반응 요게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또 결과가 나오면 저도 간단히라도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요. AWS,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국내 피지컬 AI 투자 본격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차 그룹주를 볼 때 미국이 하드웨어 파트너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파트너로 잡을 수 있는 업체는 중국 업체는 아니니까. 그럼 결국은 한국 업체다. 그러니까 한국의 피지컬에서 현재 가장 준비되어 있는 업체는 어쨌든 BD.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국내 AI 피지컬 투자를 본격화하게 됐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뭐 SPG가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LG일 가능성은 조금 적겠죠. LG는 가정용 로봇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항상 그 투자권에 들어온다라고 보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국내 휴머노이드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올라갈 수 있다. 미국도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지만 옵티머스는 웬만하면 혼자서 다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반도체 부족하니까 어때요? 그냥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잖아요. 그게 일론 머스크의 성향입니다. 네. 어디서 손 안 벌리고 그냥 우리가 하지 뭐. 다 우리가 하지 뭐. 반도체 우리가 만들게. 이런 성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미국 빅테크 업체와 손잡을 수도 있는데 그 협업의 여지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훨씬 더 미국 빅테크에 열려 있다. 요걸 이 AWS 기사로 다시 확인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주가 조금 힘들지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리스크인데 SK하이닉스가 하청노조까지 성과급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협상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지금 하청에서도 우리도 성과급 줘.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계열, 현대차도 지금 성과급 문제 있죠. 이 노랑봉투법 이후에 국내에서 지금 삼성전자만 문제가 아니고 각종 파업들이 계속 창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혹은 이제 국내 기업에는 많이 리스크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장기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건 과도하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영업이익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영업이익 대비 몇 %를 달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영업이익은 기본적으로는 주주의 몫이다. 이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긴급권까지 발동하는 뭐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노란봉투법 이후에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좀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슈를 추적할 필요 정도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인데요.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 올라가고 외국인 누적 순매수는 떨어져요. 이런 표는 아마 5번, 10번은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가지고 온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외국인 지분이 19년에 이제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점 밑으로라도 내려오려면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에서는 몇십 조 정도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현재 주가 기준이라는 거고 여기서 지수가 예를 들어서 7,000포인트, 6,000포인트 후반까지 밀리면 외국인 지분율도 빠르게 떨어져요. 그럼 매도에 대한 압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수록 외국인 매도 압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이 이론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통용되는 이론이죠. 자, 그러면 외국인이 무조건 지분율을 줄여야 되냐? 이 높아진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더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작년 한국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 지적사항과 올해 예상입니다.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이 국내 시장 비중을 늘리지 말래도 패시브로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비중이 많다고 해서 이제 세론이구나, 이런 우려를 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많이 개선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예전에 이제 개선이 안 됐었던 것, 작년에 안 됐었던 것들이 대부분 개선이 진행되고 있거나 부분 개선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완료입니다. 요게 중요하죠. 이 FX라고 하는 부분은 그 자금의 이제 유용성,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자금이 좀 들락날락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냐, 뭐 24시간 외환 시장 개방, 뭐 이런 거랑 좀 연계돼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행 개정을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이 포리진 룸이라는 건 형상 유지인데 이거는 그 외국인의 투자 한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현상 유지지만 이것도 이제 변화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어쨌든 개선이 아예 안 됐었던 요인들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번 6월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MSCI 편입 기대감은 많이 올라가겠죠. 물론 이게 6월에서 관찰 대상국 돼도 실질적인 편입은 아마 2028년? 그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관찰 대상국에 제대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급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 외국인 지분율이 오버되는 부분들을 살짝 완화시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 MSCI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이건 기대 요인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 압력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월화해드렸는데 오늘 또 합니다. 왜 또 하냐? 지금의 핵심은 어쨌든 금리잖아요. 금리를 자극하는 건 유가죠. 유가를 자극하는 건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니까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빨리 끝나면 분명히 유가 하락, 금리 리스크 완화, 시장 빠른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쉽지 않은데 지금 트럼프가 재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 한 번 더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계속 재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쟁, 그러니까 이걸 전쟁이라고 봤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받기가 쉽진 않겠죠. 자, 그럼 동의가 없다고 해서 트럼프가 무조건 못 때리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표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그 60일 내 전쟁을 종료해야 되는 전쟁 권한법이 있지만 오바마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개월 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 60일 이내 철수 규정을 미준수했죠. 과거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도 60일 이내 철수 규정을 미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나 이제 조 바이든의 또 사례도 있고, 근데 이 사례가 없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살짝 좀 맘대로 하는 성향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란을 다시 때리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사실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때려버리고 종전을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때리는 순간에는 더 이게 리스크가 잠깐 확산은 되겠지만 인류애적인 거 얘기를 떠나서 시장 관점에서만 냉정하게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번 더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기는 하다라는 거, 그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요 넥스트레이드 흐름 한번 봐야 되겠죠. 넥스트레이드 흐름 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흐름을 보면 자,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일단은 저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건데, 지금 넥스트레이드의 흐름을 보면 내일장을 살짝 기대하게 만들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올라가는 게 재룡전기, 산일전기,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전선 변압기 전력 관련주입니다. 이게 반등한다는 것은 AI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섹터에서 올라오고, 가온칩스가 올라와요. 이게 디자인하우스죠. 근데 오늘 에이징 랜드가 크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하우스 딴에는 원래 수급이 진짜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온칩스, 에이징 랜드, 칩스앤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미파이브 이런 종목일 수 있는데 여기는 수급이 참 잘 안 들어오는데 일단 에이징 랜드가 실적 모멘텀이 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온칩스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있고 GST 올라오는데 이게 냉각 관련주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액침 냉각 말씀드리다가 시장 무너진 다음부터는 제가 잘 말씀 안 드렸는데 액침 냉각해서도 일단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넥스트레이드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내일장을 조금 기대할 수 있게 만들긴 한다. 다만 삼성전자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일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겠죠. 결국 그 부분이 넘어가져야 반등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흐름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